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밑바닥까지 굴러가는 모습이 정말 처량한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 마켓캡에서는 8,200불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지만은 바이낸스에서는 8,0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알트코인들 전부 다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 불난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이 오늘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시진핑 암호화폐는 사기, 비트코인 1000만원 선 붕괴. 자,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이유라고 기사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8일 중국 관영 CCTV1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과 같지 않고 암호화폐를 불법 폰지 사기로 비유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영상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이 언제 거냐? 앞선 기사에서는 지난 18일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18일이 아니라 2014년에 나왔던 영상이라고 도비원 씨가 확인을 해주고 있죠. 어떤 이는 2017년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이든 2017년이든 꽤 오래된 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중국판 추적 60분에서 나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에서 첨부를 시켜가지고 재생을 한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기사를 보고 시진핑 주석의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창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기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멍청이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견이 좁고 우물 안에 갇혀있는 우물 속의 꼰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면은 절대로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는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포함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벨트 꽉 매시고 오늘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약 60억 원 정도를 헤쳐먹고 해외로 도망간 놈을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최고 수배 단계인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사기쳤을 때 사용한 암호화폐로는 페이100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비타 500의 라이벌인가? 자, 아무튼 이놈 잡아야 될 텐데요. 사기친 돈 다 쓰거나 꽁쳐두기 전에 하루빨리 해외에서 검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부산 동구가 그들만의 지역화폐인 이 바구페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가지고요.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의료비 지불 결제 시스템 메디노미와 연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부산 쪽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개발이 활발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화폐와 함께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구페이예요. 지역 화폐 이름이. 부산이니까 자갈치 코인 이런 거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민불윈불 결함이 보고되면서 민불윈불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코인들 그린, 빔, 세로 등이 큰 가격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찰리리 이 라이트코인도 민불윈불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보안 결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불윈불 결함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려진 한계점 중에 하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불윈불 프로토콜 기반 코인 조인 또 다른 익명 거래 방식인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강화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보다 훨씬 사용이 간편하며 확장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불윈불 프로토콜의 본질은 확장성과 불연계성을 가진 기밀 트랜잭션이다.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인 조인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봤을 때 찰리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민불윈불 라이트코인에 적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항공사 중에 여기 보시면 한에어라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티켓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항공권 결제를 현금, 신용카드 혹은 암호화폐 이더리움 또는 LIF 토큰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으로 항공권 결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영국 여행사에서 또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미국에 있는 큰 귀금속 상점 중에 온라인 상점 중에 FMAX라는 곳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페이가 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관련 결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스틴 선이 새로운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저스틴 선이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이번에 그것에 이어서 트론의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한 번에 말 안 해주죠.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디일까요? 자,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의 MCO 코인이 바이낸스에서 USDT 페어와 함께 상장이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해서 10만 달러어치 MCO 코인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받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링크를 통한 바이낸스 가입, 거래 경쟁을 해가지고 많은 양의 금액의 MCO 토큰을 거래한 사람들, 그리고 크립토닷컴 앱을 통해 가지고 비자 카드를 성공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좋은 소식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영국에는 정책 연구 테스트포스 팀이 있는데요. 로우테크 딜리버리 패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정부 법조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관련 위원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패널인데요. 여기서 최근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영국 법화에서 암호화폐는 거래 가능한 재산이며 스마트 컨트랙트는 집행 가능한 계약이다. 또한 이 보고서가 암호화폐의 법적 위상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법성을 인정하는 성명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관련된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는데 많은 발전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구글 관련돼 가지고 발표가 나왔었죠. 구글이 시티그룹과 손잡고 금융업에 진출하며 내년 미국에서 수표 발행이 가능한 은행 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비트코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불성설이죠. 법정 화폐랑 비트코인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델리티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자, 이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자회사 중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있죠. 이들이 최근 뉴욕 규제기관으로부터 뉴욕주에서 신탁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잠재 고객 풀을 확대해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벡트 등 이미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암호화폐 미래를 어둡게 본다라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갤럭시 디지털 관련된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 갤럭시 디지털 하면 생각나는 남자,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좌르륵 흐르는 이 남자, 바로 노보그라치죠. 이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의 계열사인 갤럭시 디지털 캐피탈 매니지먼트 LP가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 갤럭시 기관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바로 벡트와 피델리티가 이 갤럭시 디지털 펀드에 그들의 비트코인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펀드는 기관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소 투자 금액이 무려 25,0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체 하나하나가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벡트와 피델리티는 경쟁하는 척 하면서도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큰 기업 중에 하나죠.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그들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자발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등록이 승인될 경우 SEC에 보고된 첫 번째 암호화폐 회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전략이 깔려 있는데요. GBTC는 이를 통해서 SEC에 등록된 상품을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좀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하락했고요.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윌리 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반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단기적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감기로 인한 시세 급등이 재현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말라. 이미 약세장이 시작된 상황에서 채굴 업체들은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덤핑하는 등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6개월간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물론 윌리우의 말이 다 맞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제 나름 꽤 존중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불마켓의 중반기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많이 급변했나 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암호화폐 평론가 콜 가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윌리우도 언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다. 희망을 버리고 투매를 하는 것. 한국말로 하면은 쥐지를 친다라고 하죠. 많은 채굴자들이 지금 현재 쥐지를 치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지표인 해시리본이 약세 크로스오버를 보이고 있다. 자, 바로 이 녀석인데요. 지금 약세 크로스오버가 거의 나오려고 하고 있죠.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이러한 모습은 작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떨어졌을 때 보여줬었던 약세의 신호로서 이 크로스오버가 2016년도에 나왔을 때는 즉각적인 30% 비트코인 급락세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30%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5,7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하락은 비트코인 한 세대에서 나올까 말까한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그는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타로 최근에 비트코인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요. 코인데스크는 이러한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약세를 가중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초반에 똑같은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 60% 정도 하락을 했었으며 비트코인이 만약에 추가로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경우 7,5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하락으로 의견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잭이라는 이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7,880달러 이후로 떨어지게 되면은 6,00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등해가지고 7,200달러까지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7,200에서 7,700달러 사이까지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는 비트코인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통해서 바닥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19년 4분기에 6,00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거, 두 번째로는 2020년 1분기에 4,200에서 5,200달러까지 하락하는 거. 물론 그 후에는 바닥을 찍은 후에는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제 미디어 분석가들 전부 다 비트코인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반대로 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지금 채굴자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앞장서서 던지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겠는데요. 항상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뛰어섰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의 의견을 갈아엎고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의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55대 44로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반등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데요. 여전히 비트파이넥스만 롱 포지션이 월등하게 높고 비트맥스와 바이낸스에서는 숏 포지션이 더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기사 하나 또 잠깐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직도 사람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시작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미국 경제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짧게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에 리포 금리가 치솟은 이유도 바로 연준 때문인데요. 연준이 수십억 달러를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좋은 신호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리포 자금이 실제의 경제가 아닌 금융 자산으로 몰려들어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계속해서 말만 뻔지르르하게 나오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지금 1단계를 해결하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특히 지적 재산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이나 은 혹은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에 비해서 구매하기가 쉽고 저장하기 쉬우며 보안성이 훨씬 더 철저하기 때문에 만약 미중 무역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경기 부양책을 밀어 넣었었던 미국의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금리는 오를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은 급하게 대체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때 비트코인은 쉽게 5만 달러 이상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저런 거품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빠지기 마련이고 그때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저희들은 예의주시해서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조언은 절대 아닌데 이렇게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늦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비트코인이나 금의 장래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6,000불 때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나중에 정말 오를 것 같다. 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약간 가격이 약간 하락했는데 나중에 오를 것 같다 확신이 있으시면은 좋은 자리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개미들은 절대로 바닥 못 잡습니다.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맞게 알아서 스스로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 재생을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들이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도 한 잔씩 들이키시면서 무엇보다 건강관리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살짝 감기 기운이 있나 봅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